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부터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전국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커리큘럼의 어떤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높은 학습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데, 사실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는 서울 지역에 거의 다 몰려 있죠. 서울 지역에 14개, 그러니까 대광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서 14개가 되는데, 일단 서울 지역의 한정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이후 입시에서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는 이제 어떤 결과,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사고라는 학교에 지금 현재 서울권에서 보면 서울의 고등학교가 250개가 넘거든요. 250개가 넘는데, 소위 말해서 강남 쪽에 있는 고등학교는 물론 세화고등학교나 세화여고, 중동고, 희문고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일반고도 학력 수준이 떨어지냐, 뭔가 커리큘럼이 안 좋냐라고 질문하면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세화고를 보내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 왜?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맨 꼭대기 있는 친구부터 300등 하는 친구까지 어디도 균일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일반고로 가면 똑같이 300명인데 100명에서 1등에서 100등까지는 자사고랑 똑같아. 근데 밑에 애들이 소위 말해서 성적대가 좀 낮고 이 친구들이 좌충우돌인 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죠. 그럼 강남권의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일반고를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쾌활하고 친구 관계가 되게 원만한 친구라서 여기 가서 조금 무언가 이런 친구랑 뭔가 어울리면서 학업에 등한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자사고 선택할 때도 되게 고민이거든요. 반면에 이건 이제 강남 서초구는 이런 고등학교의 특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보낼 학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대체제가 이제 이 자사고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자사고를 왜 보내나요? 라고 학부모님들께 질문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수준이 균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통해서 학업을 무언가 아이들이 고취시키기 위해 자사고를 보내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이건 명의라고 얘기를 하면 암이 있는데 이런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신 따기가 어렵네요? 라고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고2까지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실적이 좋아요. 왜 좋지? 라고 질문하면 대학의 학생부를 볼 때 표준 편차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1등에서 300등까지 공부한 학교랑 1등에서 100등짜리 공부한 학교가 편차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갑방고인가 보다. 이거 명문고구나. 이거 광역단위 자사고인가?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기가 너무 용이했는데 이게 2028이 되다 보니까 이게 흐려져요. 이게 흐려지는 거고, 두 번째 자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내 마음대로 커리큘럼 짤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내에서. 그래서 막 AP 과목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학고에서나 배울 만한 과목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수업을 깔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2028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 보니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광역단위 자사고나 과학중점학교나 일반고나 커리큘럼이 거의 똑같아졌다. 두 번째, 표준 편차도 없어졌다. 이러면 광역단위 자사고의 장점, 우리가 대학 입시의 실적이 좋다라는 이 장점은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까지 분간을 해낼 이제 무언가 자료가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죠. 분위기가 좋다. 라는 하나로 실제로 이 분위기에 좋다라는 걸 우리 아이가 집어넣었을 때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 내신도 잘 받을 수 있어. 이러면 매력적인 학교인 거고요. 여기에 내신 받기가 어려워. 이렇게 무언가 허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고민해야죠. 맞아요. 그런 학교를 바꿨다.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3년 후가 되겠지만 입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사고를 가겠다라고 좀 결심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서울 지역에서 학교별로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 특징들을 조금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별로 특징이 자사고들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게 얼마나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대학 입시의 목표를 세우냐. 어떤 학교는 인성의 목표를 세우는 학교도 있고요.
이런 학교의 커리큘럼이 실제로 대학 입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아이는 대학을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 실제로 광역단지 자사고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각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저쪽에 강동구에 있는 학교이거나 저쪽에 도봉구에 있는 학교 자사고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맞아요. 그럼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에 좋은 학교가 일반고가 없다 라고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인식하시는 거고, 저쪽에 도봉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도봉구, 성북구, 저쪽에 노원구도 과거에 비해서 학교가 두각 나타나는 학교가 없다 보니 괜찮은 아이들이 글로 많이 쏠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강남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 강남 쪽에 있는 아이들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이쪽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목표인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의 커리큘럼은 서울대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저쪽에 이제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면 의대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비교과를 이쪽으로 쌓는 애들이 너무 많고, 서울대 공대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다 보면 실제로 실력이 실적이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서울대 공대 쪽으로 목표를 세우다 보면 실제로 수학을 강화시키면 되고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커리큘럼의 특징을 가지고 실적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언급한 두 개 지역은 서울대 실적이 계속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표준 편차가 사라지더라도 이 장점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은 실제로 진학 실적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되게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런 학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반고보다 더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성적인 부분, 자기 개발할 때는 그런 학교가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별 특징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이외에도 이제 학교별 정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꼭 좀 살펴보시고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사고를 이제 고려하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성적이 이런데 이 학교 가서는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걸 바꿔보면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자사고 갔을 때 실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기 위한 무언가 토대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장풍 선생님은 항상 입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과학이 공통과학의 70%의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공통과학 1, 2는 70점을 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과목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신 봤는데 꽤 유의미하게 척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중학교 때 우리가 내신이 좋은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봤나요? 라고 질문하면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언가 충분 조건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잘 보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냥꾼 같은 친구들이 시험을 되게 잘 봐요. 그럼 사냥꾼이 누구지? 라고 질문하면 먹이를 무언가 포획해야 되는 걸 발견하면 거기에 순간 집중력이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친구들이 사냥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벼락치기를 하든 무언가 시험 범위 내용이 있는 거 곳곳에 보고 샅샅이 훑든 이래서 무언가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사냥꾼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아마존에 가서 사냥꾼을 만나요? 한 달 전에 뭘 사냥했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사냥꾼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별로 가지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본 친구들도 대부분 앞만 보고 나가는 공부를 되게 해서 시험을 잘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축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내신을 공부를 할 때는 아까 7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머릿속에 있냐? 그래야 70%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을 무언가 잘 받기 위한 아이의 공부 태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이때 되게 잘 받았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내신 잘 받는다라고 확신은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 저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그냥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정답이죠. 네.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때는 그래도 이제 똑같이 학습 태도나 습관, 뭐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부모님들 궁금한 게, 얘가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다고 한다면, 특정 자사고에 맞는 시험 유형을 선행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또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학기 때 나왔어요. 네. 그럼 이 시험이 내년에도 유형이 똑같을 거냐? 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르냐? 특히 자사고는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의 특징이 1학년 때 선생님이 2학년 때 이 애들을 끌고 올라가요. 3학년 때도 끌고 올라가고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의 국영수사과 선생님은 올해 1학년 때 국영수사과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완벽히 달라질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저쪽에 이 근처, 저도 이제 반포 쪽에 저희 사무실이 교대에 있다 보니까 저쪽에 세화고등학교나 세화여고 중간고사 문제를 이렇게 봤거든요. 네. 작년 거랑 문제가 달라요. 난이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는 이 선생님들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뭔가 확인하는 건데 보통 사립고등학교는 3년 동안 애들을 끌고 맞아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는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3년치 거 봐야 돼? 3년 전에 거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3년 전에 건 교육과정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무언가 그냥 참고는 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를 꼭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우리가 구분 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 져요. 수학 문제가 어려운 학교, 수학 문제가 쉬운 학교. 수학 문제가 어려운 학교는 어떤 학교냐? 교과서 이외에 무언가 부교재를 꽤 어려운 부교재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과거에 수능 기출문제도 막 갖다 붙여갖고 막 문제를 내요. 이 학교는 전통적으로 수학 문제가 어렵구나. 그럼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서 어려운 문제는 차치하고 여기서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는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맞아요. 그래서 학교 반드시 어떤 시험 말씀하신 대로 시험 유형이 일치할지도 않을 거고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이 그렇게 밀접한 관련성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이 학교의 어떤 수학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지 그리고 완전 수능 형태로 내는 학교들도 있고 약간 내신스럽게 내는 학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서울 지역 하나 또 질문인데 서울 지역의 자사고 14개 중에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자사고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고는 이화와 세화 그리고 이제 한양대 부고와 현대고등학교 남녀공학인데 그럼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고가 아닌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일반고를 가는 것도 사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여고 2개를 우리가 봤을 때 세화여고는 특별한 학교예요. 뭐가 특별한 학교냐? 근처에 이 서초구라는 지역에 서문여고라는 명문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에 뭐 동덕여고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세화여고를 보내는 이유는 자사고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여기는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학업에 조금 멀리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화여고를 보내야지 이런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세화여고는 또 장점이 과거에는 한 30% 안에만 들면 명문대를 가라는 실적도 어느 정도 있었죠.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 저쪽에 용산 이촌동부터 서초동에 있는 어머님들은 세화여고를 보낼까 할 때는 대체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딱 중심지에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를 어디에서 많이 보내냐라고 치면 마포 이쪽에서 제일 많이 보내요. 왜 그러지? 라고 보면 마포의 고등학교 중에 여고라고 하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는 여고 하나가 있죠. 그럼 거기의 학력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그 동네 학부모님들은 인식해요. 그 과거에 그 근처에 이대부고라고 또 있었는데 여기도 일반고로 바뀌었고 여기 남녀공학이죠. 그 여기에 대한 평판도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여학생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고민하는 게 이대부고를 그래서 보내야 되겠다. 이화여고를. 이 근처에 이화여고를 이 근처에서 보낼 학교가 없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학교가 저쪽에 한대부고도 마찬가지예요.
한대부고는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 성동구에서 애들이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동구에서도 오지만 제일 많이 왔던 게 과거에는 강동구였어요. 맞아요. 저 그게 궁금했어. 여학생들 의외로 한양대 부고 학생들 생기고 열어보면 주소지가 강동구, 맞아요. 송파구 많아요. 그래서 왜 갈까 너한테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은 딱히 뭐 갈 데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동구에 우리가 남자고등학교는 자사고인 배제고나 보인고도 있고요. 거기 이제 한영고가 남녀공학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학생 입장에서 보면 한영고등학교 갈 수 있는 인원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 100명. 네. 거기다가 저쪽에 한영외고는 문과고. 문과죠. 그럼 나머지 여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들의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씨 여기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묵자업될 수도 있겠다. 아.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중학교 때 학력수준이 좀 높은 친구들이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학력이 꽤 높은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학교의 특징은 진학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학교라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과거에. 그래서 위에 30%는 공부를 꽤 잘하는 애들인데 그거에 반해서 진학 질적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럼 그 얘기는 정말 성적이 높은 애들도 오지 않고 성적이 그래도 상위권 애들이 모여서 국영수사과를 나눠 먹기를 하고 있으니 진학 실적을 제대로 내기도 어렵고 또 학교의 프로그램도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보인이나 배제나 저쪽의 선덕처럼 이렇게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이게 2028이 되면 무언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요. 또 현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현대고등학교도 이 서초구에 있는 학교지만 나머지 자사고보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진학에 대해서의 열의는 조금 더 떨어지고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되게 많이 줬던 학교예요. 그럼 여기는 왜 많이 갔냐 사람들이? 라고 질문하면 강남 쪽에 있는 저쪽에 이제 압구정이라든지 청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고등학교가 없는데? 라는 고민을 기본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고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로 꽤 많이 왔던 거죠. 세화나 세화여고는 너무 빡세. 그 현대 이렇게 뭔가를 움직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진학 실적이 조금씩 떨어졌던 게 이 학교의 또 특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고등학교 다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공감하는 이야기이고 2028 이제 교육 이후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좀 더 또 긍정적인 변화들을 고등학교들이 시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지역 자사고 질문 하나 더 드린다면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1.0등급이 아니면 뭐 메디컬이 불가능해, 뭐 스카이가 불가능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좀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좀 힘이 되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서울 지역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의대를 목표로 해요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상상고예요. 그런데 상상고가 도대체 의대를 몇 명 보내냐 수시로만 따지면 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이제 거기를 많이 보는 건 그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북대도 보내, 원광대도 보내, 전남대도 보내 이러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서울 쪽으로 딱 국한시켜 버리면 거기도 한 10명 내외에서 학교를 보내요. 외대부고는 어떠냐라고 질문하면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보내봐야 15명 왔다 갔다 해서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복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거고요. 정시 합격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많아봐야 한 10등을 넘어가면 의대 가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수시로는. 그럼 일반고에서는 몇 명 가나요? 라고 질문하면 학교마다 약간 편차가 있지만 1명 보내는 학교도 있고요. 3명 보내는 학교도 있고요. 많이 보내는 학교는 5명 보냅니다. 수시에서. 그럼 기본적으로 그 학교들의 특징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특징이 딱히 없어요. 특징이 딱히 없고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어 라는 기본 조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신을 잘 받았어. 이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이걸 거꾸로 중3학 부모님들이나 고1학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의대를 목표로 하면 기본적으로 내신이 1.0을 받으면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3 1월 1학기처럼 1학기까지 5학기를 다 1등급 받는 아이는 전국에 600명대 나올 거다. 맥스 700명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한 2과목 1등급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2과목 1등급 맞으면 2,000등쯤 할 것 같아요. 전국의 의대 수시 정원이 2,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2개 이내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일단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고요. 외대국을 보내면 15등 안에 들 수 있어. 그럼 외대국은 좋은 학교고요. 저쪽에 서울 쪽에 있는 자사고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학교 해봐야 5명쯤밖에 못 보내요. 수시에서는. 그럼 5등 안에 들 수 있나? 라고 확인하시면 된다. 그게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반대로 서울대 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서울대 커리큘럼에 맞는 학교가 어디지? 대표적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지만 하나고, 그리고 배재, 그리고 저쪽에 선덕, 그 다음에 보인도 조금 따라가고 있고,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이렇게 광역단위 자사고를 정리해 봤고, 뭐 저희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판단을 부모님 그리고 학생분께서 이제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뭐 경기는 안산, 동산, 뭐 인천은 포스코고 인주 하나씩 있고, 자, 대전에 이제 2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성고등학교와 대신고등학교 있는데, 이 2개 학교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서 좀 비교를 해보면 또 어떤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2개를 꼭 비교한다라기보다 과거에 우리가 대전이라는 지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전은 생각보다 사립이 되게 많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 근처에 뭐 예를 들면 중구랑 거기가 중구인가요? 거기에 이제 저쪽에 중앙고등학교, 그리고 보문고등학교 이런 그 대표적으로 진학 지도를 정말 잘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 이제 중앙고등학교 진학부 선생님이 실제로 서울로 막 스카웃까지 됐었고요. 대전 쪽에 진학부장들이 워낙 이제 역량이 뛰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역량이 조금씩 뭔가 여러 가지 문제로 퇴색되면서 대성고가 최근에 5년 전부터 엄청나게 비합적으로 상승을 해요. 근데 대전도 생각보다 거기에 서구청 근처에 있는 지역이 워낙 교육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를 대성고 하나로는 실제로 그 아이들을 다 합수하다 못하다 보니까 학교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대신고고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여기도 아이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어요. 단점은 정말 뛰어나더라,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한 과목을 떨어뜨리기 부족한 애가 가면 내신이 급격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한번 설명회를 갔다가 그쪽에 그 대신고등학교 어떤 아이가 내신이 수학이랑 과학이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영어가 놀랍게도 4등급이래요. 그 제가 고2인 줄 알았어요. 몇 학년인데요? 라고 했더니 고1이래요. 그래서 아니 수학과학이 1등급인데 영어가 4등을 받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저도 중학교 때는 A 받았는데요, 영어 잘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우와 극복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2개의 자사고들은 서울보다 조금 더, 서울은 워낙 편차가 크지만 이쪽에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들은 인구에 비해서 학교가 별로 없다 보니 실제로 내신 관리를 선행을 잘 해놓지 않고 가면 내신이 굉장히 무너질 위험이 꽤 큰 지역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저희가 댓글에 달려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한 개씩의 광역단위 자사고가 있고, 부산은 이제 해운대고가 있었고, 부울외고가 외고에서 이제 자사고 전환이 되고 2개가 좀 되었는데, 자, 그 비수도권 지역 친구들은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를 찾아가는 게 좀 유리하고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이게 인성일 수도 있고 진학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자사고의 특징이 커리큘럼을 본인들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만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반대급부는 내신 받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걸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주변의 환경이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에서는 나도 무언가 같이 공부하는 습성을 가졌지, 주변이 다 놀자 분위기면 공부 안 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죠. 내신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기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못 받았을 때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까? 무언가 논술도 있구나. 이런 고민을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난 그 학교를 가도 내신을 정말 잘 받아. 나는 우리 동네에서 탑이거든. 라고 하는 지역의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100m 달리기를 1등해. 그럼 부산에 자사고를 가든 부산에 있는 제일 좋은 학교를 가면 1등이겠죠. 그렇죠. 가야죠, 그러면. 근데 우리 아이가 나는 구에서 1등이야. 부산 남구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구야, 수영구야, 뭐 이런 데서 다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밀려. 그럼 나는 동메달도 못 따겠는데 이러면 보내는 거를 좀 고려해야죠. 왜냐면 2028은 서울대는 내신이 기반이 깔려야 된다. 나머지 대학들도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일부 조그만 인원, 모집 인원 한 10% 정도만 수능이 내신이 없는 전형을 아마 만들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내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신을 무언가 망했을 때 고려점은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학교를 보내셔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 친구들은 결국은 학생의 어떤 학습, 뭐 습관, 태도,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